네, 지금부터 정치권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불러주셨어요. 예. 내일이요. 네. 호남 지역 경선 이틀간 시작이 되는데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경선의 민주당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네. 권리당원 투표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이게 네. 왜 그런지 그리고 이 경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네. 선관위에선.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북이 약간 낮은 걸 제외하면은 예. 그렇게 유의미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비교 수치가 예. 인터넷 투표한 권리당원 투표율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광주 전남은 내일까지 그리고 전북은 모레까지 ARS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이제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호남은 이전 경선에서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15,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 13만 명쯤 됩니다. 유권자 대비 10배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들의 충성도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처럼 아주 철저하게 열성당원 위주로 되어 있는 권리당원들보다는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예. 예년 투표에서도 투표율만 놓고 보면 호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번 투표율은 이전 경선 호남 투표율보다는 오히려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당 선관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선거인단 모집을 책임졌던 분과위원장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보다는 일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식으로 예. 이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당시 대의원 위주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 정당 사상 최초로 216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투표보다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2차 수포위크나 10월 10일에 마지막 3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까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네. 도입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적반하장이다라면서 수용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인데 일단 당 차원에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당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대장동 문제는 데자뷰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보수 언론이 문제를 터뜨리고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총공격을 가하는 방식인데 이게 2009년 당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곽영욱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받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도 바로 그 특정 보수 언론의 보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바로 그 특정 보수 언론이 터뜨리고 야당이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패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대장동 문제의 위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같은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대장동 문제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특검은 사실은 야당이 뭐 늘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긴 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적시 없이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는 조건에서 특검으로 가면 예. 이건 뭐 보나마나 진실을 가리는 과정보다도 정쟁화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시 없는 의혹 부풀리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가지는 파급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적절한 선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